자, 그럼 나는 국민연금밖에 없어. 그분들은 감액도 안 당해. 그 세금도 조금만 내. 그냥 끝이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로사업소득을 해서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네? 이것 때문에 그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액된 연금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과 연말에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하셔야 돼. 그 요즘에는 이제 은퇴 후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래야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일을 하게 되면 네.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있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설령 받으신다 하더라도 감액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이게 현재 국민연금법 6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 감액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민연금 내에 이 구조를 보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A 값과 B 값이 같이 합쳐져서 연금이 계산됩니다. 이 전문 용어처럼 보이지만 A 값은 뭐냐면 먼저 B 값은 B 값은 내가 일해서 내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으로 보는 것이고 A 값은 국가가 전체 사회 평균을 통해서 사회복지제도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을 보면 내가 국민연금 내서 내가 받는 거로 보이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절반은 네가 낸 거고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야. 이게 복지제도의 차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노후에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뭘 복지를 지원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 소득이 없거나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노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국민연금을 일부 감액하겠다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서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이거 다 내가 낸 거지. 이건 무슨 국가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노후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평균 수명 60세, 70세 시대에 맞아요. 무슨 또 일이야.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로 길어지고 있고 60이 청춘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는 나이고 또 나를 찾아주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내가 또 오히려 쉬는 게 국가적으로 안 좋잖아요. 저도 경제적 이유도 크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제도가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 이건 좀 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언제부터 감액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소득이 있는 업무가 있으면 감액되거든요. 이거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노후에 일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소득 있다고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딱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 두 가지만 해당됩니다. 임대소득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 세 가지만 포함되고요. 나머지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고요. 근로, 사업, 임대소득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98만 9천 원 올해 기준으로 그 이하 있으시면 국민연금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소득이 298만 원이야? 이렇게 분들 계신데 정확하게 세법상 용어가 소득 금액이거든요. 소득 금액이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월 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 금액이 298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기준으로 월 400만 원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시작되는데 내가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65세부터 개시가 되기로 했어요. 자, 65세부터 개시되면 이제 그때부터 소득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소득이 있어.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298만 원 소득금액 기준으로 이상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감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9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소득금액이 400이에요. 그럼 100만 원 초과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5만 원 감액.
뭐 200만 원 초과합니다. 한 15만 원 감액. 금액 구간이 있구나.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60만 원까지 최대로 감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한 15만 원 감액되기로 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소득이 있는 것 때문에 15만 원 감액된 8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은 더 감액이 되겠죠? 근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받는 사람은 50만 원까지, 2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까지 감액이 됩니다. 50%면 엄청나게 많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거 근데 더 억울한 거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렇죠. 이걸 국가가 열심히 일하는 소득이 있다고 왜 깎아요? 이렇게 불만이 생기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또 그런 내가 돈이 있어서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인 경우는 그 감액을 안 시키고 근로소득에 아까 세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감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더 열받아. 그게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 사실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우리 머니 판다를 보시기 때문에 아마 투자라든가 뭐 저축 이런 걸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땡큐지 사실. 왜냐면 내가 뭐 열심히 근로 사업,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해. 그죠? 그런데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받거나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이자 받는 사람들은 감액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방송 올렸더니 밑에다가 이자 배당 소득도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돼.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그런 이자 배당 소득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하지 마라 근로 사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근로 사업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로 사업은 노동 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소득이고 이자 배당 소득은 이자 배당도 열심히 일하시지만 아무래도 불로소득 그렇죠. 아무래도 일을 좀 덜 하고 자본을 활용해서 받는 소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소득의 가치를 판단할 때 열심히 몸을 뛰어가지고 일하는 근로 사업이 더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이자 배당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걸 판단해서 잘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열심히 노후에 내가 나가서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감액을 안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다 감액하든가. 그렇죠. 뭔가 기준을 그냥 동일하게 소득이 있으면 다 감액할게.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다 있으면 감액하게 그러든가. 아니면 다 안 해주든가.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지금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땀 흘려 일하는 근로 사업 소득자에게는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자 배당만 받는 사람들. 사실 이자를 받는데 내가 뭐 할 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감액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은행이나 주식에 넣어놓고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있을 거고 여유가 없어서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보험료 연금이 감액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제도를 만드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이라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건 거꾸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시대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까 이제 근로 임대 사업 소득이 이제 월 298만 원인가요? 네, 소득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이가 이제 은퇴 후에 뭐 아까 이제 400까지는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 월 벌 수 있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또 의외로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으로 해서 많이 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월 소득 금액이 뭐 298만 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금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30년 전에 입사할 때 제가 연봉이 뭐 초봉이 2천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직장이었어요. 은행권이나 주는 거였고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신입사원 연봉이 그냥 대기업 들어가면 5천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물가가 상승하고 임금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퇴직하셔가지고 살 때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시면 3, 400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뭐 사업도 하고 이게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근로소득만 있나? 뭐 사업소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는 거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합쳐가지고 3,400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한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감액 국민연금도 감액되지만 또 더 큰 좀 열받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최근에 이제 사실 이런 걸 원래 다 알았어야 되는 건데 사례가 없으니까 잘 모르다가 실제 사례를 접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기자님이 받아야 될 연금이 예를 들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자, 근데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 노후에도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한 4,500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감액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 원 받을 거 150 받을 거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거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억울하죠. 자, 그런데 그다음 또 추가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근데 끝이 아니야. 어떻게 되냐? 자, 나 그럼 100만 원 받을게. 그럼 100만 원 국민연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100만 원 국민연금은 세금 낼까 안 낼까? 세금 내죠. 세금 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로 끝나고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5.5% 분리과세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비과세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끝나. 근데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에요. 분리과세가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받지만 사실 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 내고 끝나요. 원천징수하고.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연말에 합쳐져요?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나는 국민연금밖에 없어. 그분들은 감액도 안 당해. 그 세금도 조금만 내. 그냥 끝이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로사업소득을 해서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랬더니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네? 이것 때문에 그건 오케이. 그것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그 감액된 연금과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과 연말에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 합산 신고를 하셔야 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더 올라가요. 그쵸.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좀 많다. 그럼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최고 세율 49.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얘도 49.5를 내야 되지만 여기다가 국민연금 내가 감액돼서 받는 금액을 여기다 얻는 거잖아. 얘는 절반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49.5% 세금을 낸다? 그러면 150만 원 받아야 될 게 50만 원 감액되고 여기서 세금 50만 원 뛰어가. 그럼 내 통장에 50만 원 찍히는 거야 그냥. 네, 이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은 거지만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합산 과세가 되면서 세금을 더 내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50만 원 받으신 분이 50만 원 감액당하고 세금까지 내면 한 7, 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야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연금도 감액되고 또 세금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면 조금 불만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연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연금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요즘은 점점 국민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국민연금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연금 받는데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이렇게 관계 당국에 좀 알고 특히 그래요. 연금에 대해서 세제를 좀 완화해주고 좀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국가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자 감세. 결국은 이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다 소득이 많이 있고 연금 많이 받는 부자들 아니냐. 이분들에게 세금 절세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오히려 세금 많이 뜯어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우리 국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 감세가 돼요. 부자들에게 세금이 줄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자들이 그 줄어드는 세금 가지고 뭐 하냐면 또 집을 사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사회 경제 구조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자꾸 부동산을 사게 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절세해주면 그걸 또 부동산을 사니까 돈이 굳어버려요. 묻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맥 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매달 따박따박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이건 뭐 해야 돼? 이걸 어디 묻어둘 데가 없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또 내가 다음 달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평생 나와. 내가 뭐하러 아껴 다 쓰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연금은 부자 감세를 해줘야 돼요. 부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면제해서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서 더 연금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소비가 돌아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축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소비가 생겨서 수단 경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은 부자 감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더 연금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어차피 다 쓸 거니까.